같은 거에 소통하려면 육신으로다가는 뭐가 어떻게 갖춰져야 되냐면 일단은 최고는 있잖아요. 최고는 상관 플러스 평관이에요. 그러니까 상관 플러스 평관과 합살되는 거 있어. 상관 플러스 평관의 합살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아쉬운 것,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불편한 문제를 갖다 자족하고 충족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들어보면 그 당사자들 두 사람 간의 어떤 얘기들은 탁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크게 선동하시고 유명한 이렇게 상담가들은 상관 플러스 평관 있는 걸 아셔야 돼. 상관이 평관하고 합의됐다는 얘기는 고객 만족을 갖다 시키는데 고객을 만족하는데 거의 80% 90%에 육박한 어떤 만족을 시켰다는 뜻이요. 최고지. 네? 식관보다 상관 플러스 평관이 더 위야. 그 밑에 식정관이야. 식정관은 너무 고지식하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 내 실력에 대한 향방만 가지고 얘기하고 내 능력을 갖다 상대방을 갖다 자족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상관 플러스 평관은 상대방이라고 하는 관점이 벌써 이미 상대방한테 가 있어, 철저히. 그리고 대화의 논제에 가 있어. 사건에 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어떤 소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갖다 많이 줄 수 있지. 이런 걸 갖다 이해하면 어떤 팔자를 딱 보고 상관 플러스 평관 냈다 그 사람이 고객 만족 잘 시키는 사람이요. 상담가로서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게 유명하다는 뜻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포괄적인 것은 식상이 관사를 만나야 돼. 식상이 관사를 만나야지 고객을 갖다 자족하고 충족시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관이라는 것이 고객일 수도 있고 식상이라는 것이 고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식관이라는 것은 왜 고객을 갖다 만족시키냐고 이렇게 하냐면 사람과 사람의 거리는 마치 식과 관의 거리예요. 거리가. 그래서 이게 합살이 됐다는 뜻은 우리 합살, 상관 합살, 상관 플러스 평관 합살. 이게 합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물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한 걸 알아야 돼. 사람은 다 그 개개인적인 어떤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점이 있잖아. 그 사건, 그 문제점을 갖다가 접근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서로 합의를 보고 있고 상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80, 90% 갖다 만족시킨다는 뜻이요. 또 이렇게 식정관하는 것이 그 밑이라고 얘기했는데 식정관하는 것이 적어도 이렇게 고객을 갖다가 충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능력이 탁월하지. 상대방을 갖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탁월하다. 그건 한 70, 80%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적어도 60, 70% 못해도 60, 70%지 식관이 만났다는 얘기는 적어도 상대를 갖다 충족하고 자족시킬 수 있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자질을 갖췄다. 그래서 이렇게 뭐 타로를 하시든 지금 이거 이렇게 명리를 하시든 그냥 하시는 말이 그냥 하게 되면 고객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도. 합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합의라는 얘기는 상대방도 나한테 막 귀 기울여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귀 기울여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게 아까 합살이고 지금 이제 식정관 합의지. 그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상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을 갖다 충족하는 어떤 그런 논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녀가 만났을 때도 상관 플러스 평관 같은 경우는
평가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뭘 얘기하냐면 과부 마음은 호레비가 안다는 거하고 호레비 마음은 과부가 안다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가 동변상련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상관 플러스 평관이야. 이해됐죠? 근데 식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래도 격식을 쫓으려고 해. 격식. 형식과 격식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해. 식정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식정관 같은 경우가 서로가 상대방과 소통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관 플러스 평관은 있잖아요. 길 가다가 우연히 벤치에 앉아서 길 가다가 우연히 아무데나 퍼질러 앉아서도 서로가 얘기할 수 있어. 어떤 형식이 필요가 없어. 상관 플러스 평관은. 근데 식정관은 상담자와 피상담자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고 소통도 주인과 고객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런 것이 이렇게 서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인과 고객이라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뭔가 격식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도 어느 정도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상관 플러스 평관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뭐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서 또 얘기를 갖다 하고 뭐 상관이 없어 그래도. 근데 식정관은 그런 데서 상담하는 조금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정도의 자기 스타일이겠다 이해하시면 돼. 아셨죠? 근데 자, 또 반대로 얘기해보자고. 식정관 하는데 도식하면 상대방한테 내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야. 도식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팔자가 이렇게 도식된다든가 식정관 하는데 그냥 도식도 그렇고 팔자에 식정관 하는데 도식도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불량났다는 뜻이고 이미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고객 만족을 시킬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식신이라는 것이 환자라는 뜻이잖아. 환자가 됐다는 뜻이잖아. 음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금방 지은 햇반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식정관이라고 얘기하면 도식했다는 얘기는 이미 밥 식었다는 뜻이요. 상했다는 뜻이요. 그것으로서 상대방을 갖다 만족시키기 이미 힘들다는 뜻이요. 도식이라는 뜻은. 그래서 내가 도식된 사람들이 상대방을 갖다 충족하고 자족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소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됐다는 개념이 상담하는 분들은 자기 말만 하고 자기가 상대를 갖다가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상대방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건 상담도 아니고 소통도 아니고 내 방법을 상대방한테 주입하는 걸 말해. 그럼 마치 도식이라는 것과 이렇게 상진, 도식 뭐 이런 부류들은 상대를 갖다 내가 아바타처럼 취급해갖고 상대방을 갖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부부관계든 고객하고 나하고 관계든 이게 말이 다 돼? 자기가 교주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미 그런 분들 같은 소통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나? 인성이 식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치. 인성이 식상을 보는 것. 근데 그걸 도식이라고 얘기하고 상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식정관 하는데 인성이 개입되거나 내가 관성이 없어도 팔자가 전체적인 구성이 도식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미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상대방을 갖다 내가 아바타처럼 부리려고 하고 상대방을 갖다 내가 가르치려고만 하지 이건 소통하는 개념이 아니고 문제점 해결 방식이 내 중심에서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다가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주입식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을 갖다가 이해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팔자를 딱 보고 부부간의 대화를 갖다도 얘기하고 이걸 알면 부부간의 대화가 어떻게 소통됐구나 고객과의 관계가 어떻게 소통됐구나 이런 걸 갖다 이해를 하면 돼요. 알았죠? 자,
인성이 너무 왕한 사람은 일단 좀 불리하네요. 벌써 인성이 왕하게 되면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주입시킨다는 뜻이요. 그렇죠. 그 뜻이잖아. 그래서 계속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는 말을 갖다 해야. 이건 소통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소통에 대한 상당 기법. 예. 선생님 이제 인터넷 유튜브로도 많이 들었는데 뭐 인성이 왕하다, 간성이 왕하다 그럴 때는 그 월지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천간에 많은 걸 말하는 거야, 지지에 많은 걸 말하는 거야. 예, 답변 드릴게요. 네. 조금 이따 답변 드릴게요. 네. 혹시 이렇게 잘 까먹으면 얘기 좀 해줘요. 네, 이렇게. 지금 금방은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더 다루고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식상생재를 얘기할게요. 식상생재가 상대방한테 소통하는 것은 소통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내 사정을 상대방한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적인 요소보다는 내 사정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사정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잘해주는 것은 식상생재예요. 근데 상관생재가 훨씬 더 설명을 잘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80년도, 90년도에 처음 울다가 삼성병원의 프랜카드에 설명 잘해주는 병원이라는 게 프랜카드가 걸렸어요. 환자들한테 80년도, 90년도는 불친절의 마왕이었었어요. 우리 의사분들이. 근데 그 시절에 삼성병원에서 설명 잘해주는 이렇게 의사가 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갖다 붙이는 게 있어서 실제 이렇게 이 병은요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환자가 알아야 될 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이건 상관생재가 설명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식정관이라는 식과 식하고 관을 만난 것은 7, 80%에 대한 소통적인 항방을 갖다 하고 뭔가 이렇게 상관 플러스 편관은 80%, 90%에 입각하는데 식상생재라는 상관생재는 3, 40%의 소통이지 상대방이 판단하기에 소통이 아니라 조금 친절했을 뿐이라는 얘기지 소통에 대한 개념은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것은 적어도 50%가 넘어야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식관을 갖다 일반적인 소통이라고 얘기하지 상관생재라는 것은 그냥 설명 잘해주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삼성병원 의사분들을 갖다 팔아먹는 이유는 소통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설명 잘하는 것으로다가 소통을 얘기하면 안 된다. 아셨죠? 식신생재는 식신으로다 생재된 사람들은 대개 더더욱이 조금 상관생재보다는 10% 정도 다운시켜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자기 해명하는 방법보다 자기만 해명하는 방법보다 상대방한테 친절하지 상대의 방법, 상대방이 알 권리에 대한 향방을 갖다가 뭔가 그 상대방 입장에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이런 걸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 대학교 공부할 때 정말 참 이렇게 힘들었던 게 영어 공부라고는 정말 내가 고등학교까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외국인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썼다는데 면장을 하겠어. 면장을 하고 있어. 그 양반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고 자세하게 노트 필기까지 이렇게 써주는데 나는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난 착하게 등록금까지 냈어. 무슨 뜻이냐면 식신생재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때 또 철학을 갖다가 또 수업을 들었는데 왜 철학 교수는 또 한문을 갖다 그렇게 많이 쓰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는 한문을 막 휘갈려 써갖고서 막 써갖고서 잡지자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됐지만 그때 스마트폰 없었어. 당장 그리지 않으면 저 한문을 그리지 않으면 저 놓치는 거야. 이런 것으로다가 이렇게 식신생재는 자기 방법대로 상대방한테 친절하고 이게 설명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득비 이재군요. 뭐 이렇게 완전히 득비제가 뭔지 알아?
이제 모르는구나. 재다 신약한 팔자 같은 경우가 운에서 근 들어오거나 인비, 근이 들어왔을 때 득비 이지하다라는 얘기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식신생리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려. 이 뜻이요. 그래서 또 소통을 갖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통에 대한 향방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잘난 척이요. 완전히 교수님들 다 팔아먹었네 내가. 우리 역학하는 사람들은 다 잘난 척 하지 말자. 식상생제들. 저도 상관생제죠. 손님들한테 진짜 이게 선생님들한테 어려운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쉬운 얘기 하고 싶어. 근데 저도 선생님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잘난 척이에요. 그래서 식상생제, 상관생제 다 자기가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설명을 정말 잘하는데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얘기하는 것은 잘난 척일 뿐이에요. 그걸 갖다 한번 규결하자고. 자, 그러면 아까 도식 같은 경우도 상대방을 주입한다 그랬죠. 그럼 쟁제하는 사람, 근데 사주팔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쟁제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쟁제. 쟁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쟁제하는 사람. 팔자가 쟁제하는 유형이 있어. 우리 여기 민철 선생님 같은 경우가 쟁제되지, 팔자가. 그럼 나는 민철 선생님 팔자를 딱 놓고 보면, 아, 쟁제네? 그럼 벌써 어떻게 말하는 사람인지 그냥 알아. 어떻게 얘기하겠어? 공통된 관심사를 갖다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을 갖다, 상대방 말에 듣지 않는 것. 이게 쟁제예요. 그래서 참 이게 깃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한다는 얘기들은 쟁제들이야. 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 기분 안 나쁘죠? 내가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럼 왜 그러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왜 그러지? 쟁제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쟁제 같은 경우는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지금 소통을 얘기하고 상담하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한 소통에 대한 문제, 상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쟁제를 하게 되면 내 문제가 더 중요해. 내 손톱에 그 가시 찔린 게 더 중요하지 우리의 공통 관심사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 얘기는 상대방한테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오해가 생길까봐 자기가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식은 혹시라도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을 바로잡아갖고서 정확히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서 10분 얘기한다놓고 1시간 갖다 얘기하고 앉아있고 상대방 얘기는 알았어 간단하게 끝내주는 그런 아주 그런 불평등한 소통을 갖다 하시는 것이 쟁제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혹시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이 잘못 이해할까봐 정확히 설명하는 거야 자기는. 근데 상대방은 얘기는 듬성듬성 들어. 왜 그러냐고? 쟁제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쟁제가요 음양이 같은 일간이 하나 더 있잖아요. 포괄적 의미의 쟁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겁제쟁제가 틀리고 비견쟁제가 틀린데 물론 그걸 또 다시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그냥 일단 쟁제로만 했을 때 쟁제는 되게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갖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이라서 해서 공통된 화두로 상담을 해야 되잖아. 그럼 마치 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 지금 소통하는데 자 상대방하고 앉아있으면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공통의 관심사가 얘기가 돼야 되잖아. 자기 얘기만 한다는 뜻이야. 듣는 입장은 불편하지 않을까? 상대방은 옆구리가 아파서 왔는데 이 사람은 이 옆구리보다는 이 귀 아픈 게 더 중요하다고 이 자꾸만 얘기하고 앉는 것 같아. 이게 쟁제다. 팔자 딱 보면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괜찮아. 나 더 답답한 사람 있어. 나 제극인 된 사람도 있어. 저 제극인 된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동조해주는 법이 없어. 동조해주는 게 없어. 우리 민철 선생님 같은 경우가 오늘 기분 좋다면 아이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반죽을. 제극인은 늘 생각이 틀리대요. 자기는.
늘 딴지야. 다른 생각을 갖다 하는 거야. 항상 이렇다고 하면 저렇다고 하고 저렇다 하면 또 이렇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게 자기. 이건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특별한 생각만을 갖다 주장하는 거하고 소통에 대한 개념에서 항상 자기는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국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굉장히 깝깝해지지. 상담할 때도 깝깝해지지. 그래서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팔자가 그러한 사람이 상대거나 내가 또 그러하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재성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인성이 왕한데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안 그러려나요? 그치. 극할 재성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제극인이라는 형태로 다 사주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항상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상황 속에서. 주된 얘기가 이건데 주된 얘기에서 항상 공통된 얘기에서 자기는 벗어난 얘기를 하고 벗어난 생각을 한다는 뜻이야. 간 선생님 좀 도움 돼요? 네. 딱 보면 이거 딴소리 하고 있네.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야지. 이거 말하면. 그래서 내가 팔자만 딱 보면 아유 저런 사람은 어떻게 했네. 이게 보이잖아. 네? 그래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쉽죠? 그죠? 쉽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한다는 아까 쟁제, 도식, 자극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 소통에 대한 양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되게 이렇게 관살 자체가 이렇게 태고한 사람들이 되게 비견, 겁재를 누르고 있는 팔자들 같은 경우는 관살이 비겁을 누르고 있는 팔자라든가 관살이 왕한 팔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소통에 대한 향방 자체 같은 경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지나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커갖고 이해도가 너무 커서 되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외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당했다 생각하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 자체는 상대방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일시했다는 생각을 갖다 해. 동일시해서 생각을 갖다 한다는 걸 이렇게 간과해. 사람은 누구나 다 틀리니까. 그런 방식에서 이렇게 소통에 대한 향방이라든가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서 관사를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상담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자격지심과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 조금 더 조심스럽게 견디고 다뤄라.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든 다 지금 이 사회가 소통하자라는 말 자체가 말이 나온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소통하자라는 말. 그리고 또 이렇게 원만한 상담을 하고 원만하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하자는 것도 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돼갖고 지금 이 사회에 이렇게 또 커피숍이 진짜 우후죽순 늘어갖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이렇게 커피숍인데 커피숍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앉아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진짜 이렇게 서로가 나누라는 얘기인데 뭘 나누라는 얘기냐면 담소, 대화를 해서 서로 간에 충분히 교감을 이뤄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팔자로다가 교감 안 되는 사람 유형 몇 가지고 하고 교감 되는 사람 유형 몇 가지를 설명했죠. 네? 내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최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나는 그래도 별 문제 없네 이렇게 되면 그 식신제살과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소통을 갖다가 하는 것이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까 조금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더 오버해서 행동 듣고 상대방이 가볍게 얘기하면 자기는 더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또 자기는 또 확 숙이고 그래서 소통에 대한 향방 자체에서 조금 이렇게 상극적인 향방이 있으면 내 말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꼭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무조건 상대방이 맞아요, 내 말은 틀려요, 내 말은 맞아요, 상대방은 틀려요, 이런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이원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거라 이렇게 최 선생님한테, 최 선생님 공부에 좀 도움이 되세요? 아유, 도움 되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도움 돼요. 아예 안 될 건데.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그 상대방을 갖다 무조건 맞다, 내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서로가 소통이에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죠. 강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식신제살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어서 일단은 내가 숙이고 일단은 내가 높이고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걸 갖다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원만한 소통, 원만한 커피숍에서 1시간의 대화를 못 이루고 있음을 갖다가 스스로 자각하셔라. 손님한테 그런 것으로서 손님을 갖다 틀렸다고 누르고 나를 정당화시키지는 않았는지를 항상 점검해라. 원만한 소통과 원만한 상담은 상대도 뿌듯하고 나도 뿌듯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훌륭한 상담이지 않냐.